안녕하세요. 양인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. 네, 거의 열흘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.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었지만은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. 보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심지어 보통 인터넷 공간에서도 뭐 2년, 10년짜리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. 그리고 뭐 7년, 10년짜리, 뭐 10년, 5년짜리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 차트를 보여주면서 그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어김없이 그 불경기가 찾아오곤 했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2년짜리 즉 2년짜리 하고 10년짜리 뭐 이렇게 2S, 10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2year, 10year 이렇게 합니다. 뭐 그 짧은 걸 좀 앞에 쓰는 게 이게 관습인 것 같아요. 하여튼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차이를 봤습니다. 즉 10년짜리 그 국채에서 미국 국채에서 2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를 뺀 걸 봤었는데요. 요 파란색이 그거예요. 그러면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 있죠.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. 자, 그러면 89년에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불경기, 그 GDP가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는 그 불경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. 자, 먼저 딱 그 역전이 됐을 때, 즉 0보다 작아졌을 때죠. 10년이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아졌을 때, 그때가 1989년 초 또는 뭐 88년 말이었는데요. 그때 보면은 그게 딱 발생했을 때 나스닥은 어떻게 되냐면요. 나스닥이 이때가 165입니다. 165에서 그 불경기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 얼마냐면은 90년 7월에요. 그러니까 무려 얼마나 걸린 건가요? 1년 6개월 정도, 한 18개월 후에 나스닥이 꺾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이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생기고 불경기가 생기고 이건 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어떤 선행 지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관측값들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. 이한 다섯 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한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관측값들을 갖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이게 한번 금리차가 0보다 작아졌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게 그런 그 불경기가 오느냐. 그것도 굉장히 또 그때 다르다라는 거. 그래서 만약에 이때 금리차가 0보다 작았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나스닥을 뭐 선물을 매도를 했다. 뭐 그냥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은 165에서 240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속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죠. 160에서 24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, 즉 50% 상승을 했던 거예요. 이 기간 중에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때 금리 역전이 있었어. 그리고 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 불경기가 찾아오고 주가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 라는 거 과거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2000년 2001년에 있었던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있었을 때의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. 제가 이건 계속 10년과 2년 요 차이를 봤는데 아마 또 다른 걸로 봐도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. 자, 요 이제 이 파란색이 그 금리차죠. 금리차 보면은 0보다 작을 때 0을 터치하는 순간 네, 여기도 잠깐 터치했던 것 같고요. 그건 뭐 아니라고 치고요.
여기는 확실하게 0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오죠. 자, 그럼 이때 만약에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불경기 신호로 해석을 했다. 그럼 불경기 오면은 당연히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, 뭐 예를 들어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. 이때가 1200이거든요. 나스닥 지수가 1200이었다가 매우 고생을 하죠. 여기 얼마까지 가냐면은 4800까지 갑니다. 이게 기간은 이게 1998년 중순 6월정이었고요.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. 그러다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또 올라오죠. 자, 그럼 이거 참 해석하기가 애매해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뭐라 해야 되나요? 장단기 금리차가 뭐 예를 들어 한두 달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된다. 그거를 찾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요때는 맞을 것 같아요. 2000년 초반에 1월 요 근처에는 맞을 것 같아요.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한 뭐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한 2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. 그럼 이때가 3600이거든요. 여기는 3600. 그러면 뭐 그 쭉 12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.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익이 많이 낼 수도 있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, 요거에 따라서 요 그 장단기 금리 차라는 일종의 선행 지수인데요. 요 선행 지수는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. 자, 또 한번 봅시다. 2006년 우리한테 그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. 여기가 이제 그 금융위기 그 불경기 시작인데요. 자,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여기를 요건 한 두 달 정도는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. 여기를 내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드디어 됐으니까 이제부터 저 불경기를 준비해야 된다. 그런데 그때 나스닥 지수는 대략 이게 얼마냐면 한 1700이었습니다. 이때가. 그리고 빠집니다. 살짝 한 1500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은 220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예. 뭐 지난번 2000년 초반의 때보다는 덜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어떤 지표, 선행 지표.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그 선물을 할 때 보면은 선행 지표가 뭔가,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무언가, 이걸 찾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, 근데 이렇게 선행 지표로 보기에 이렇게 좀 거시기한 면들이 많다는 거죠. 문제점들이 많다.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은 2020년 요때네요. 예, 2020년 요때는 딱 요때 한번, 요게 언제냐면 2019년 한 8, 9월 요때쯤입니다. 역전이 벌어졌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럼 그때의 지수는 얼마냐면은 이게 대략 한 7,500 이 정도 됩니다. 나스닥 지수가 7,500 이 정도 있다가 이게 딱 역전이 됐는데 이게 다시 쭉 올라가죠.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,600, 대략 한 2,000포인트 또 올라갑니다. 거의 한 30% 가깝게 상승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, 이 수익률 곡선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있으면은 한 얼마 정도 있다가 불경기가 있었던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거를 하나의 선행 지표로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2019년 요게 언제냐면 9월이었고요. 요거는 2020년 3월이니까 뭐 이때도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흘렀어요. 그런데 요거는 아주 깨끗했는데요.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요?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,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,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. 만약에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. 이거는 우리가 저거로 보겠죠. 그냥 이제 불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
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는 어떤 이 시장이 향후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 또는 예상, 예측이 반영돼 있는 게 그게 측면이 강한 거지. 반드시 이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생긴다. 일드 커브 인버전이 생긴다. 그러면은 바로 그 불경기가 온다.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. 그다음에 금리 인상 역사를 한번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역사인데요. 98년에 있었던 거, 이때 2.25% 올렸던 거, 기준금리 말하는 겁니다. 보통 페드 펀즈 레이트라고 그러죠. 그다음에 94년에 3%, 99년에 1.75%, 그다음에 뭐 2004년에 4.25%, 그리고 2015년 말부터 시작했던 거,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였었죠. 2.25% 이렇게 올렸는데요. 그럼 지금의 금리 인상은 지금 3월 15일에 한 2주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. 그때 0.25% 올렸어요.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떻게 될 거냐? 그 CME 그룹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런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. 페드 펀드가 그 FOMC에서 5월에 또 6월, 7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9번 정도 미팅을 갖는데요. 거기에서 금리를 얼만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그게 있어요. 그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페드 펀드 퓨처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페드 펀드에 대한 선물, 그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가 이거를 맞추는 어떤 일종의 뭐 선물 같은 게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보면은 시장은 얼만큼 예상하는가, 예, 그걸 알 수가 있겠죠. 가장 진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은 현재의 시장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2022년 5월에 그 FOMC 그걸 열었을 때 얼마나 FOMC가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예측입니다. 그때 기준금리가 50에서 25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금은 현재 얼마냐면요 25에서 50이에요.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페드 펀드 그 금리의 하한과 상한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우리 하한만 보면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요. 그러면 이게 현재는 25입니다. 그러면 3월에 5월에 이제 한 달 반 남았죠. 5월에 그 FOMC에서 25를 올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하한이 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요게 하한이 50이 된다는 걸 예측한 사람들은 대략 한 37% 정도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75에서 100이라 그랬죠.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64% 이 정도 되는데,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한 64%는 지금 현재 25니까 이게 25에서 75로 가려면은 50 bps잖아요. 5월 그 회의에서 50 bps를 올릴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게 한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한 달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한 달 전에는 5월에는 25 bps 올릴 거야 예측했던 그 이제 확률이 82% 정도였어요. 그러면 여기 한 20%도 안 되고 18%밖에 안 되죠.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왔다는 건 뭐냐? 그 25를 예측하는 시장보다도 50을 예측하는 이 시장의 흐름이 더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페드 펀드 선물, 페드 펀드 퓨처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5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월, 7월, 9월, 11월, 12월 것 다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예쁘게 표까지 그려놨어요. 자, 그러면 5월에 보면요, 요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. 하한이 지금 현재가 25니까요. 75에서 100이 됐다. 즉, 저 하한이 75가 됐다. 50 bps를 올리는 확률이 66.6%다. 이렇게 파란 거 표시한 거 보면 되겠죠.
그 다음에 6월의 회의에서는 125다. 그럼 또 얼마입니까 이게? 25에서 5월에 75로 되고 6월에 125로 되니까 50 bps를 두 번이나 올린 거예요. 5월, 6월 연속해서. 좀 무시무시한 그런 예측이죠. 자,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하나가 비었잖아요. 근데 여기도 하나 건너뛰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50 bps 올린다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쭉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죠. 예. 이 얘기 뭐냐면 25 bps씩 올린다. 그러면 쭉 이제 내년 여기 한번 볼게요. 내년 6월 23년 6월 14일 요때 회의에는 얼마가 될 걸로 예상하느냐 하고 보니까 대략 한 기준금리 이제 하한이 300 bps니까 3%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.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. 이게 대략 한 18개월 후죠. 내년 6월, 7월이니까요. 대략 한 18개월 후에는 18개월은 아니네요. 그러니까 한 15개월 정도네. 15개월 정도 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. 그러면 이러한 현재 시장이 이거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시장에서 거래되는 페드 펀드 선물을 가지고서 거꾸로 그 확률을 유추한 건데요. 요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과거에 금리 인상하는 속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누가 재밌게 정리를 했더라고요. 뭐 소스는 블룸버그라고 했는데요. 어쨌든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소스를 밝힌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블룸버그 이것만 했는데요. 자, 2015년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3월 이전 그 전에 보면은 제닛 옐린하고 파월이 이제 의장을 옐렌 시대에서 이제 파월 의장 시대를 갔을 텐데요. 그때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여기 T라는 것은 T가 0일 때가 이제 처음 인상한 시기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 정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4개월 후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 보면은 T 플러스 34니까 이게 얼마입니까? 24면은 2년이니까 한 2년, 한 5, 6개월 후에 2년 12, 24, 2년 10개월 후까지 이렇게 아주 천천히 올렸었다. 지난번 그거는요.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가파른 요거 있죠. 이게 바로 그린스펀 시대예요. 2004년, 6년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. 한 425 bps까지 올렸고요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린스펀 그 초창기 요때도 이렇게 올렸고요. 그 다음에 94년, 95년이 가파른 거는 제일 가파른데요. 지금 요 빨간 점선 있죠. 네, 이게 현재 시장이 보는,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아마 94년, 95년에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초창기 뭐라 해야 되나요?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이 된다. 이렇게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. 그러면 시장이 금리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거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. 이건 제가 트위터에서 이제 발견한 건데요. 알 페를이라는 분이 올린 아주 좀 재밌는 거라서요. 여기 굵은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실제 기준금리의 흐름이었어요. 그럼 실제 기준금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페드 펀드 퓨처 그 데이터를 보고서 앞으로 이 페드 펀드가 예측하는, 즉 시장이 예측하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각 모든 점에서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죠. 그러면 여기는 좀 비슷하게 잘 맞았네요. 근데 여기 뭐 그렇고 여기 그렇고 여기 자, 이 정도면은 여러분 뭐 학점 주면 얼마 주겠나요? 예, 저 같으면 F를 줄 것 같아요. 네. 이 얘기 뭐냐면 시장의 금리 예측이 잘 맞냐 안 맞느냐? 매우 잘 안 맞는다. 맞을 때 여기는 좀 맞았네요. 예, 잘 맞췄어요. 그런데 그다음부터 뭐 엉망이죠. 이거는 뭐 맞췄다기보다도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원숭이가 그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다가 그냥 다트 던져도 원숭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의 금리 예상이라는 게 참고할 만한 거지
그렇게 뭐 썩 훌륭한 지표는 되지 못한다. 자, 그럼 시장 말고 이 경제에 관한 뭐 제일 똑똑하다는 FOMC 위원들은 어떨까요? FOMC 회의를 하면은 점을 찍어서 점도표라고 하죠. 그래서 그 제일 저 뭐라 해야 되나요? 점을 많이 찍은 그 뭐 중위값 또는 그쪽 값을 통해서 이제 FOMC 위원들이 학력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시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나? 자, 이게 보면요. 그전 자료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. 예,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측했고,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측하고, 여기서 한번 잘 맞았네요. 그런 다음에 요 시점에서 여기 틀리고 엉망이죠. 예, 마찬가지입니다. FOMC도 학점을 준다면은 저는 F를 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? 금리 예측이 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고 어렵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또는 FOMC 거기 위원들이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참고용인 거지.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